자,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야, 원리합계는 진짜 중요해. 선생님이 이 중단원인데 마지막 한 장만 남겨놓고서는 저번 시간에 수업을 마무리를 지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고요. 원리합계 당연하겠지만 시험 문제 100% 나오고요. 안 나오면은 목 자르세요. 목.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목 정도 걸었으면 여러분들은 한 발목 정도는 겁시다. 발목 정도. 발목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굿닥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예. 저번 수업 끝나고 시즌 1을 다 봤어요. 끝까지. 그리고 어제 시즌 2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2는 이제 어제 2개 봤네요. 그리고 또 20화인가 18화인가까지 있는데 재밌어요. 자, 원리합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어떤 한자어냐면은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라고 하는 원리합계예요. 어떤 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냐면 대부분 적금 문제, 그 다음에 조금 한 이만큼이 적금 문제면은 한 요만큼은 대출 문제, 뭐 이 정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대출 문제가 이제 상환이에요. 상환. 알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가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자, 내가 은행입니다. 내가 은행인데, 은우야, 너가 나한테, 자, 은우 씨가 나에게 매달 100만 원씩 12달을 넣었어요. 줬어요, 나한테. 자, 내가 은행이야. 야, 은행하니까 생각나. 적금하니까 생각나. 내가 어제, 내가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에 공인인증서 만든 새끼 진짜 그 새끼는 온몸에 힘줄을 다 끊어야 돼. 근데 공인인증서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야. 오늘 끝난대. 오늘 2월 며칠이야. 오늘 끝난대. 그래가지고 재발급을 연장하러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은행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사이트가 다운돼 있네. 그리고 은행 사이트가 왜 다운돼 있지 하고 새로 고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팝업창이 딱 뜨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무슨 적금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은행이 서비스가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꾸역꾸역 이겨가면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원래 10분이면 끝나는 거를 어제 2시간 동안 받았네. 그래서 막 새로 고침 mek 해가면서 막 2시간 동안 컴퓨터 껐다 켜가면서 뭐 지웠다 깔아가면서 그래서 결국에 공인인증서를 받았어.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적금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나 하고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와, 이런 적금은 또 처음 봤네. 이율이 무려 5% 고정. 5% 고정이면 미쳤죠? 여러분들, 이런 쪽에 관심이 있나봐요. 나는 5%라고 뭐야, 한 30%쯤 돼야지 생각할 텐데. 네, 5% 무료 고정. 그래서 어제 덜컥 가입했습니다. 네, 어제 덜컥 그 자리에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대 30만원까지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0만원으로 딱 해서 오늘까지예요. 오늘 저녁 5시까지니까 집에 부모님한테 서울 살다 왔나요? 하나은행 계좌가 있으실지 모르겠네. 하나은행이 좀 대전은행이잖아요. 대전 쪽에 많이 있어서. 자, 어쨌든 보세요. 적금하니까 그 얘기 생각났어요. 자, 그러면 봐봐. 12달 뒤에 내년에 이제 내가 은우한테 자, 은우야 그동안 너가 모은 돈을 줄게 라고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공정한 거예요? 아니죠. 왜요? 뭐를 얻어야 돼요? 이자를요. 이거 원금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자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를 받아야 돼요. 맞나요? 내가 그냥 야 400만 원 줄게 하고 그렇게 주면 내가 양아치인 거죠. 그동안 그냥 이 돈 열심히 내가 갖고 있다가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꿀꺽 한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리, 두 번째가 복리. 자, 단리는 무엇이고 복리는 무엇이냐면은 단리는
정해진 이자를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붙여주는 게 단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만원을 넣었어요. 100만원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해봅시다. 자, 1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단리에서는 한 달 뒤가 지났어. 한 달 뒤가 지났어. 예를 들어서 1%라고 하자. 1%. 그러면은 내 다음 달이 되면은요. 여기에 이자가 얼마가 붙는 거냐면 다음 달에 10,000원이 붙겠죠. 10,000원. 1%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여기에 또 얼마가 붙겠어요? 또 10,000원이 붙겠죠.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여기에 또 얼마가 붙는 거야? 그러면 또 10,000원이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0만원에 대한 1%만 계속 붙는 게 단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복리란 뭘까요? 혹시 복리 아는 친구 있어요? 복리? 복리? 그쵸.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내가 100만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10,000원이 붙는 건 동일합니다. 10,000원이 붙어요. 그런데 그러면 총 101만원이 되고요. 그죠? 이 101만원의 1%면은 11,100원인가요? 11,100원?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엔 얼마가 붙는 거냐면 10,100원이 붙는 거예요. 이자가. 오케이? 10,100원. 그러면 그 다음에 총액은 얼마가 되냐면 102,100원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또 1%가 붙어야 되니까 2만 얘의 1% 21,000원이 붙는 건가? 21,000원? 맞냐? 아닌데 22,101원이죠. 22,101원이 붙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자가 점점 그 전에 붙었던 이자에도 이자가 또 붙는 걸 복리라 그래.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야? 복리가 당연히 더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니네 은행에 실제로 찾아가 보면 대부분 복리 상품이고요. 단리 상품은 얼마 있지도 않아요. 니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은행에 찾아가 보면 알겠지만. 근데 또 하나 웃긴 건 단리 상품은요. 보통 이 퍼센티지로 표현되는 이율이 복리보다 높아요. 단리는 뭐 보통 한 3%대가 흔한데 복리는 뭐 2.5% 정도? 1.5에서 2.5 사이가 흔하죠. 그래서 단리다라고 하는 거를 넣는 게 무조건 불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단리 상품을 넣는 것도 우리가 큰 돈으로 짧게 치고 나올 때는 단리가 유리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시작점이 높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딱 높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복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중에 이제 돈을 굴려보고 재테크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복리는 보통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단리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웃기죠? 보통 10년 뭐 갖고 있죠? 보통은 10년 못 갖고 있고 다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이 가머니설로 복리를 이주를 팍 낮춘 다음에 10년 이상 가져가면은 훨씬 더 높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뭐 복리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단리랑 복리 지금 이거 뭐 배운 거냐면은 그냥 간단한 단어 배운 거예요. 단리란 무엇인가? 복리란 무엇인가?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단리가 나오겠니? 시험 문제에서 단리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게요. 그냥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100 플러스 뭐 a 곱하기 n 이 꼴밖에 안 나와요. 그냥 수열된다고요. 수열. 이자 a가 n씩 계속 붙는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로는 단리 문제는 안 나와요. 선생님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면서 단리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앞 페이지에. 배점 낮은 걸로. 그리고 그 시험지도 뒤로 넘어가면 복리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이제 복리가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명칭을 또 두 가지 더 배울 거예요. 뭘 배울 거냐면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 아는 친구 있나요? 예금, 적금? 예금은 다시. 와, 어떻게 알았어요? 아, 사회책에 나와요? 그 다른 친구들 사회 안 배웠니?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자, 예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번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예금에도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지만 예금 적금까지 넘어가면 고등학교는 거의 복리랑 연결됩니다. 단리랑은 연결 잘 안 시켜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리는 너무 쉬워요. 그냥 그때 나오면 그때 너네가 다 풀 거야. 그러니까 예금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큰 돈을 빵 넣어놓고 그 큰 돈에 복리로 이자를 계속 붙이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기한을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건 본인 마음이고 기한을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넣어놓고 계속 냅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자가 이제 계속 알아서 붙는 거. 그걸 예금이라고 해요. 적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매달 얼마씩 넣기로 은행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씩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알겠지? 그걸 이제 적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에 가면은 큰 목돈이 생겼으면 나에게 뭐 한 2, 3천만 원짜리 큰 목돈이 생겼으면 예금을 들고 그게 아니라 뭐 매달 한 50만 원씩 늘 거면 적금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은행에서 추천을 해주죠. 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예금과 적금. 예금은 보통 이거 그래도 좀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면 나는 예금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적금은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차라리 어떤 스타일로 적금을 하냐면 통장에 돈을 이렇게 막 모으다가 통장에 돈이 이만큼 만들어졌으면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그냥 넣어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가 몇 달 지나고 또 돈이 이렇게 모였으면 또 예금으로 집어넣고 적금보다는 예금이 깨는데 부담이 덜해요. 내가 나중에 돈이 좀 필요해. 그럼 예금 가가지고 그냥 이거 언제 들었던 거 깨주세요. 그러면 계속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자가 조금 붙어서. 그래서 돈 모으는데 선생님은 예금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목돈 만들기엔 예금이 좋은 것 같고 적금은 좀 오랜 기간 고통스럽잖아요. 차라리 예금으로 한순간 통장이 비는 거를 보는 게 한순간 충격으로 끝나는데 적금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스럽죠. 내가 어제 적금 든 거 살짝 벌써 후회하고 있어요. 다음 달 어떡하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적금이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맞나요? 한 번 집어넣고 끝난 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리와 적금 세트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명칭 정리해 볼게요. 기수불과 기말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수불, 기말불. 자, 기수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에 머리 숫자를 사용을 해서요. 어떤 기간에 초반에 넣는 걸 기수불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매월 초에 돈을 넣겠다. 매년 초에 돈을 넣겠다. 이렇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돈이면 매월 초, 1년에 한 번씩 넣는 돈이면 매년 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돈을 넣겠다라고 약속한 기간에 초반에 넣으면 기수불, 후반에 넣으면 매월 말, 매년 말에 넣으면 기말불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기수불, 기말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얘가 기수불인지 기말불인지. 아시겠죠? 네. 뭐야 이거. 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수불과 기말불의 원리합계 를 증명해야겠죠? 자, 매달 또는 매년 A가 소문자로 합시다. A1씩 R%의 이율로 돈을 적금한다 라고 해볼게요. 복리로. 여기까지는 기수불이든 기말불이든 적금 문제에선 항상 주는 힌트예요. 매달 또는 매년 초에 넣을지 말에 넣을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얼마씩 넣을지 이율 그리고 복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말이고요. 그걸 초에 넣으면 기수불이 되는 거고 그걸 말에 넣으면 기말불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결론부터 적을게요. 원리합계의 결론을 적습니다. 자, 기수불은 원리합계 S는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기수불의 원리합계입니다. 원근과 이자의 합. 오케이. 자, 기말불은요.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기말불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습을 갑니다. 매월로 갈까요? 매월. 오늘이 2월이니까 마침 선생님이 2월에 적금을 들었네요. 그죠? 선생님 기수불로 들었습니다. 기수불. 그래서 2월 초에 들었죠? 어제가 며칠이었나요? 어제가 2월 4일이었잖아요. 그죠? 어제 2월 4일에 실제로 하나은행이 내 통장에서 30만원을 빼갔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에 또 30만원을 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수불이죠. 매월 초에 넣고 있잖아요. 그죠? 자,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가서 내년 이제 1월이 다시 올 거고요. 2월이 됐을 때 선생님은 실제로 30만원 넣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1 넣었다고 할게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2월에 어제 와, 내가 여러분들 원리학교 들어주려고 적금도 들었어. 대단하지? 이게 바로 교보제? 내 통장이 곧 교보제인 거죠? 자, 2월에 A1을 넣었습니다. 자, 2월 초에 A1을 넣었어요. 됐나요? 2월 초에 A1을 넣었어요. 네. 자, 이제 3월이 됐습니다. 내가 넣은 이 A1이 3월이 되면 이자가 한번 붙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아저씨 너 졸지마. 이거 잘 들어. 이거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증명법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 증명법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 특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 선생님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 특이 케이스가 이제 대출 문제랑 그 다음에 A가 변할 때 요거 A가 변할 때 이 문제가 증명과정으로 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증명과정 잘 보라고. 알겠어?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요거. 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A의 X% 증가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인 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지? 자, 그럼 저거에 의하면 R%를 고쳐보자. 이거는 1 플러스 100, 그러니까 100분의 R인데요. 100분의 R. 맞나요? 100분의 R인데 R%다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X분의 R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이거를 R이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R은 100분의 R 대신 쓰는 R이야. 예를 들어 5%면 0.05다. 알겠니? 5%면 0.05. 자, 그러면 2월달에 A1을 넣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 여행을 갑시다. 한 달 뒤로 갈게요. 자, 내가 저번 달에 넣은 이 돈엔 이자가 한번 붙어야 돼. R%. 맞나요?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라는 돈이 얘가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가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실제 돈으로 선생님이 어제 가입한 적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30만원 넣었죠? 3월 초가 되면 3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가 됩니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왜 써있어? 그리고 난 3월 달에 다시 A1을 넣죠. 그죠? 됐죠? 자, 이제 4월을 갑시다. 4월이 되면은요. 4월이 되면 한 번 더 이게 복리로 붙기 때문에 얘한테 1 플러스 R을 또 곱해야 돼.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넣은 돈은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다가 돼요. 2월 달에 넣은 돈 따로 보는 거, 3월 달에 넣은 돈 따로 보고 4월 달에 넣은 돈 따로 볼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3월에 넣은 돈에 이자가 한번 붙겠죠. 4월이 되면.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나는 A라는 돈을 또 넣을 거야. 됐죠? 자,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되면
2월 달에 넣은 돈에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제곱이 되고 3월 달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한 번 붙어야 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4월 달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될 거고 5월에 A를 또 넣어야겠지. 그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규칙이 보여요? 규칙이 보입니까? 진짜로? 자, 그러면은 5월 지금 보시면은 3월에 1제곱, 4월에 2제곱, 5월에 3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이죠. 맞나요? 13월. 그러면은 얘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얘는 쭉 와서 얼마가 될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몇 제곱이 돼야 돼? 11제곱이 돼야지. 맞나요? 이자가 11번 붙죠. 됐나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일씩 작아지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되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9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내가 마지막에 1월 달에도 A라는 돈을 넣겠지. 됐습니까? 자, 2월 초가 됐어요. 2월 초. 2월 초가 되면은요. 여기에 이자 한 번 더 붙어야 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2제곱이 되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1제곱이 되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되고 1월 달에 넣은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2월 초에도 A라는 돈을 넣겠죠. 자, 이제 끝났어요.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돼요. 언제? 2월 말에. 오케이? 자, 2월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2월 초에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여기에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붙죠. 어쨌든 은행이 내 돈을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이자가 붙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자가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의 이자가 한 달치가 더 붙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2월 뭐 4일에 넣고는 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매월 1일에 넣는다.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럼 매월 1일에 넣어서 매월 30일에 빼. 그게 한 달치 이자가 붙어야죠.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하루 차이로 다음 달로 안 넘어갔다 해서 이자가 안 붙어요? 그렇진 않지. 그럼 31일에 넣고 2일에 빼면 이자가 붙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빼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가. 그 이제 이자가 붙습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3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2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1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2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다. 젠장. 1월까지만 넣어야 되네. 선생님 지금 13개월 넣었네요. 그죠? 그 13개월 넣은 걸로 합시다. 지금 13개월 넣은 거 이해돼요? 2월에 넣고 2월에 넣으면 13개월 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낸 납부 기간은 13개월입니다. 그지? 그랬을 때 내가 작년 2월부터 계속 넣은 이 돈과 이거 독립적으로 계산한 거야. 그죠? 그러면 작년 3월에 넣어놓은 걸 계속 독립적으로 계산한 이거 해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 게 내가 13개월 동안 매달 초에 A1씩 R%의 이율로 적금한 것의 원리 합계야. 맞나요? 그죠? 작년부터 계속 넣어놓은 돈의 원리 합계다 이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은 등비수열처럼 생겼네? 그렇게 보이니?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맨 밑에 있는 게 첫째 항이야.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13개짜리인 등비수열이야. 밑에서부터. 맞니?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쓸 수 있겠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그러면 S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뭐였냐? 1-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 저기에다가 이제 얘를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엔 R분의 첫째 항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그 다음 요 R 자리에 또 1 플러스 R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R에 13제곱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데 여기까지 됐니? 내가 지금 13개월 넣었으니까 N자리에 13이 들어가는 거지. 맞아? 문제에서 N년 또는 N개월 넣었다 그러면 요 13자리에 N을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기수불이야.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머리가 굵었으니까 생각해야 되는 건 기수불, 기말불 공식이 등비수열이구나.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변형한 거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해야지. 됐습니까? 자, 이제 기말불 갑니다. 기말불. 자, 이제 말에 넣을 거야. 말에. 자, 말에 넣으면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자가 3월달에 되면 붙고 4월달 되면 붙고 5월달 2월달에 붙는 것까지 동일한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가 2월 말이잖아. 현재가 2월 말이고 돈을 빼는 순간도 2월 말이야. 그러면 내가 2월 말에 2월 27일에 A 넣은 거를 2월 28일에 돈을 빼면 이자가 안 붙죠. 맞나요? 내가 넣은 거 그냥 그대로 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합이 원리합계가 되고요. 항의 개수는 똑같이 13개. 첫째 항이 달라졌어요. 첫째 항이 A. 공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N은 13짜리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S는 R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R만 남고 분자는 첫째 항 곱하기 1 플러스 R에 13제곱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데 이것도 13개월 동안 넣는 거니까 13제곱이지 n개월 동안 넣으면 n제곱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기말불이랑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한 10년 정도 했다고 느끼는 건 기수불과 기말불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으로부터 만들어지며 둘은 뭐만 다르다? 첫째 항만 다르다. 그죠? 첫째 항에 이자가 붙으면 기수불. 그러니까 기수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붙어야 되고요. 기말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라고 암기하세요. 알겠어? 뭐라고? 기수불은 첫째 항에 암기하지 않는다고? 암기하라고. 암기하라고. 정신 차려. 기수불은 첫째 항에 뭐가 붙는다고? 이자가 붙는다고. 알겠어? 기말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안 붙는다고. 알겠어? 기수불은 이렇게 외우라고. 요거 둘의 이 차이를. 알겠어?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나머지 다 똑같은데 기수불은 아저씨 꾸벅꾸벅. 기수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뭐 꺾어달라고? 기수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붙는다고. 알겠어? 기말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안 붙는다고. 알겠니? 기수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기말불은 야, 내가 이거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진짜 중요해서 그래. 알겠어? 야, 기수불은 첫째 항에 이자가 기말불은 그렇죠. 알겠어? 암기? 자, 이제 대출 가자. 대출 가자 하니까 아, 나 원래 대출에 되게 관대한 사람이거든요. 나 이런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냥 죽을 때 재산 포기각서 같은 걸 쓰고 대출을 다 없던 걸로 하면 되지 않냐. 내 주변에 이런 어른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들이랑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도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대출을 한 50억까지 땡길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으면 대출을 50억 땡겨가지고 풍요롭게 살다가 자식한테 빵원도 안 물려주고 내가 딱 죽을 때 다 포기한다. 내 재산 사회 하나 한다. 그럼 사회가 내 빚을 갚아주나? 그니까 아니에요. 빚 물려가요. 자식이 그치, 상속 포기각서 그런 거 써야 돼요. 상속을 안 받겠다. 부모의 어떤 재산도 어떤 빚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은행이 그런 게 엄청 많대.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알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2015년도 아니다. 2021년도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은행들이 지금 퇴출 계획이래요. 퇴출이 아니라 다 시장을 뺄 거래요. 대한민국에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래요. 뭐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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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곳에서 돈을 빌려놓고, 이제 죽을 때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그걸 갚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게, 이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돈 빌린 사람의 반도 안 갚아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2021년부터 발표한, 대한민국에서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거라는 거죠. 발표한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바로, 그 은행들 있죠. 대부업체들. 리드코프. 오케이, 게시배,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출업체들 있잖아요. 이율이 한 20%, 30% 되는 그 대출업체들이요. 제3금융권이죠. 그 업체들이 일단 첫 번째로 나라에서 규제도 너무 심하고, 원래 그거 처음 나왔을 때 60% 막 이랬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막 규제해가지고 30%까지 떨어진 건데, 나라에서 규제 너무 심하고, 실제로 그거를 빌린 사람들이 갚질 않는데요.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 대부업체 거의 다 일본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대출. 자, 대출 가볼게요, 대출. 자, 이번에는 항상 유리한 건 나여야 하므로, 자, 이제 내가 대출을 받을 거예요. 누구에게? 어느 은행에게? 어느 뱅크. 자, 내가 대출을 받을 거예요. 알겠죠? 자, 얼마 대출 받을 거냐면은 1억 받을 거예요. 자, 대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야, 내가 앞으로 10달 동안 갚을게. 라고 해가지고 10달 동안 1000만원씩 10번 갚았습니다. 자, 깔끔하게 거래가 끝났나요? 아니죠? 왜 아닌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이거 도둑놈이네? 당연히 더 받아야죠. 맞나요? 당연히 더 받아야죠. 야, 대부업체들도 20% 30% 더 받잖아요. 그죠? 당연히 더 받아야죠. 자, 그래서 자, 은호뱅크의 이율이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대출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적금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이유가 자, 근데 은호뱅크의 이율이 20%야. 되게 높다. 씨. 장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거의 대부업체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20%? 너무하네, 진짜. 은행에서 빌리면요? 제1금융권 가면 보통은 이제 적게 받으면 3%에서 높게 받으면 7, 8%. 아저씨! 정신 차려. 너도 대출 받을 거야. 나중에 크면. 야, 너 뒤로 가 서 있어. 빨리! 맞아요. 네. 경제수학에서 얘들아 혹시 여기 그 문과 지원할 친구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지원할 친구들 경제수학 나중에 들을 거 아니에요. 그 경제수학이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원리합계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건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가라고 빨리. 나가야지 될 거야. 빨리. 빨리. 자,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은호뱅크가 선생님 진짜 1000만원씩 10번은 진짜 양아치세요? 하면서 나한테 선생님 저희 그 은행 이율이 원래 25%인데 선생님은 특별하게 이율을 20%로 해드릴 테니까 그럼 1억에 이율 20% 붙이면 선생님이 갚아야 되는 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야, 이거는 맞아요. 내가 갚아야 되는 돈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은호뱅크가 나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1200만 원씩 10번 갚으세요. 이러면 거래가 깔끔하네요. 자, 맞나요? 내가 1200만 원씩 10번 갚으면 1억 2천을 갚은 거예요?
내가 1200만 원씩 10번 갚으면 1억 2천 갚은 거니? 1억 2천보다 덜 갚은 거야? 덜 갚은 거야? 야, 1200만 원씩 10번을 돈을 넣는데 어떻게 1억 2천보다 덜 갚은 게 되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1억 2천인 건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1200만 원씩 10번을 내가 매달 넣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갚은 돈이 1억 2천보다 많아요, 적어요? 아니면 1억 2천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면 넌 호구가 되는 거예요. 넌 호구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복리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갚은 거죠. 1억 2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준 거예요. 내가. 왜냐면 내가 중간에 갚는 돈에도 이자가 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첫 달에 낸 1200만 원이 이게 10달 뒤에도 1200만 원이니? 10달 뒤에는 1200만 원 얘가 지금 20% 이율로 했잖아. 곱하기 1 플러스 0.2의 10제곱에 돼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12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밑에 건 뭐 있겠어? 9제곱 있겠지. 그 밑에 8제곱 있고 원리합계 더하면 1억 2천보다 훨씬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서로 양아치 짓을 한 번씩 한 거죠. 나는 1000만 원씩 갚겠다고 했었고 1200씩 갚으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강 한 1150만 원 이 정도 돈으로 10번을 갚으면 1억 2천이 만들어집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대출 문제는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냐? 자, 내가 매달 갚는 돈의 원리합계를 구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은행과 소비자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죠. 근데 요즘 은행들은 정말 착해서 본인들이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매달 갚는 돈의 원리합계를 계산을 한 게, 내가 매달 갚는 돈의 원리합계 계산한 게, 얘가 내가 빌린 돈의 원리합계와 같아지는 그 돈 A만 원을 찾는 게 문제야. 알겠습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수분로 해가지고 지금 20%는 그대로 고정하고요. 기수분로 해가지고 10개월이다라는 것도 고정해가지고 식을 똑같이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0.2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0.2 곱하기 1 플러스 0.2의 10제곱 마이너스 1 한 거가 1억 곱하기 1.2 한 거랑 서로 같아지는 그 a를 찾는 게 대출 부분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대출 문제고요. 접근 문제보단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적금이 별 하나, 대출이 별 2개라면 별 3개짜리. 그러니까 넣는 돈이 계속 변할 때요. 일정한 돈을 넣으면 되는데 넣는 돈이 계속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 매달 A1 매달 초라고 할게요. 매달 말이라고 할까? 말. 기수불은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자 한 번만 더 붙이면 되니까. 자, 매달 말 돈을 넣을 건데 입금을 할 건데 최초 A1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R%, 그 다음 이율 R%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경제 성장에 따라 아니면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매달 R%씩 입금액을 상향할 거예요. 이렇게 매달 R%씩 입금액을 상향해서 돈을 넣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A1을 넣지만 그 다음에는 얘의 R%만큼 상향한 돈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의 R%만큼 또 상향한 돈을 넣어야 돼요. 맞나요? 자, 시작해 볼게요. 2월 똑같이 가자. 2월. 자, 2월에 내가 A1을 넣었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는요. 뭐 암기할 친구는 암기하세요. 사실 암기해도 풀려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암기해도 풀리는데 근데 거의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증명 과정 자체로 풀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에 보여주는 방법이 곧 풀이 방법이고 증명 과정이에요. 자, 2월 달에 A1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3월이 됐어요. 이율이 R%이기 때문에 A1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는 돈이 돼요. 그리고 나는 3월에 얼마의 돈을 넣어야 되냐면 2월에 넣은 거에 R% 커진 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란 돈을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 이거 다 이해돼? 이 돈을 입금해야 된다고. 2월엔 이 돈 넣었지만 3월엔 이 돈을 넣어야 된다고. 알겠어? 자, 4월이 됐습니다. 4월이 되면은 2월 달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그죠? 3월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야 돼요. 자, 이제 4월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4월에 입금하는 건 3월에 넣은 것보다 R% 큰 금액을 넣어야 되니까 얼마를 입금해야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을 입금해야 돼요.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한 번만 더 가보자. 자, 5월. 자, 2월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제곱에 3월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으니까 1 플러스 R의 3제곱에 4월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으니까 1 플러스 R의 3제곱에 이제 얼마를 입금해야 되냐면 4월에 넣은 돈에 R%만큼 증가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제곱을 입금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1월. 자, 12달이 지났어요. 1월. 자, 1월이 되면 자, 지금 보시면 3월의 지수는 1, 4월의 지수는 다 2고 5월의 지수는 다 3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1월은 13월이잖아요. 13월. 그럼 지수가 다 11이겠지. 그지?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돈들도 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 이렇게 가서 쭉 여기도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 쭉 가서 1월 달에도 내가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똑같죠? 이 규칙에 의해서 1월 달에 넣는 돈도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 12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돌려받는 돈은 지금 기말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 한 번 더 안 붙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내가 돌려받는 돈은 12 곱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제곱이에요. 12제곱이죠. 자, 이건 12달 넣었을 때고요. n달 넣으면 n이 적히겠지. 이렇게. 여기도 n이 적히겠지.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그냥 이거를 외워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요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풀이 과정 자체가 어떤 예쁜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서술형으로 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너네가 보여줘야 돼. 내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거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별 3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 4개짜리가 있는데요. 별 4개짜리가 있는데요. 별 4개짜리는 그건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풀어줄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넣는 돈은 R%씩 계속 키울 건데 이율은 점점 줄어드는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넣는 돈과 이율 사이에 지수의 합이 똑같은 형태가 있어요. 실제로 이 풀이 과정을 그대로 가면 내가 넣어서 1 플러스 R 생기는 거랑 지수에서 1 플러스 R 생기는 게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랑 1 마이너스 R 생기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의 합이 항상 N으로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너네 확통 배우고 있죠? 확통의 이항 정리 배웠죠? 이항 정리로 풀어요. 이항 정리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자, 넘어가시면 104번. 자, 드디어 104번 문제입니다. 야, 한 장치고는 분량이 꽤 되죠? 그죠? 한 장치고는 분량이 꽤 돼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니네가 이거 두 개를 외우잖아? 근데 문제 푸는 거는 금방 풀어요. 문제 푸는 건 진짜 금방 풉니다. 왜냐면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표를 그려가지고 풀진 않아요. 기본적인 문제들은요. 알겠죠? 지금 104번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문제고 밑에 있는 유제들도 다 기본 문제들이네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어딨냐? 없냐? 뭐 267쪽에 20번 문제 정도 되면 난이도가 좀 있네요. 어쨌든 간에 10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연이율 5%. 오! 반가워 5%. 그 하나은행 부모님이 계좌 있으시면 오늘까지니까 말씀드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쫙 퍼져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나는 그냥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러 들어갔는데 대기 인원이 6만 명이었어요. 선착순 아니야. 오늘 5시까지예요. 오늘 5시까지라서 아마 끝날 때쯤 되면 더 터지지 않을까? 아니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자, 기수불입니다. 초에 넣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넣겠대? 100만원. 좋겠다. 나도 매달 넣을 수 있는 100만원 있으면 좋겠다. 10년. 필요한 요소들만 적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기수불이잖아. 또 물어봐야지. 야, 기수불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첫째 항에 붙어. 그죠? 자, 그러면은 원리합계 S는 0.05분의 100만. 자, 단위를 만원으로 할게요. 그럼 100만 써도 되죠?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10제곱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잖아. 막상 문제 푸는 건 쉽죠? 막상 푸는 건 쉬워요. 이해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해를 했는지를 물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해주면 0.05 분의 100 곱하기 1.05 곱하기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1.05의 10제곱은 문제에서 줍니다. 1.63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거 내가 끝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어떤 애가 이걸 끝까지 풀어달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분수랑 소수가 섞여있는 거 못 풀겠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1.63이니까 1.63 빼기 1 해주면은 0.63. 자, 여기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냥 약분하는 거야, 이렇게. 약분하면 쉽잖아요. 알겠습니까? 21. 그 다음에 여기 100이랑 63이랑 곱해. 0.63. 그럼 63 되잖아. 그치? 야, 쉬운 요소를 찾아서 계산해야지 무작정 때려박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63. 그래서 어떻게 돼? 21 곱하기 63. 이 정도는 계산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된다? 1323. 1323만 원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뭐 100만 원씩 10번 넣으면 1000만 원을 넣는데 1000만 원에서 1323만 원 됐으면 완전 개이득이네. 그죠? 개이득이네. 그래요. 그러면은 원리합계는 여기까지.